볼게요. 자, 빛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빛에 대해서 이야기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자, 우리가 빛을 보는데 물체를 보는 과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물체를 보게 되죠. 자, 어떤 방식으로 물체를 보게 됩니까? 첫 번째, 직접 뭘 봐? 광원을 직접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반사를 보는 거죠. 자, 물체를 본다라는 것은 두 가지야. 자, 첫 번째, 광원을 본다. 자, 우리가 보는 물체가 광원이 되는 경우에 그걸 보는 거, 태양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별빛을 보는 거, 전구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자, 물체를 본다, 실체에서 광원을 본다라고 보는 거고. 자, 두 번째. 대부분의 물체는 광원이 아닌 경우들이 많지. 이때는 자, 어떻게 반사되는 빛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반사되는 빛을 보는 것들이 우리 물체를 본다고. 자, 이 반사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반사가 있어. 첫 번째 어떤 반사가 있을 수 있니? 정반사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정반사라는 것은 매끄러운 거울면에서 자, 빛들이 입산해서 자, 반사가 되어지는데, 이때 입산하는 빛들이 서로 나란하게 입산하게 되면 반사되는 빛도 서로 나란하게 반사되는 것이 정반사이고, 또 난반사는 입산하는 광선들이 자, 나란하게 들어오지만 반사면이 울퉁불퉁해서 반사 법칙, 즉 법선을 그려주고 법선에 대해서 광선이 이루는 각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각이 서로 같다라는 방식에 의해서 반사광선을 그리게 되면 반사들이 어때? 제 멋대로 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난반사라고 얘기한다. 이 난반사를 갖게 되면 물체를 어느 방향에서든 다 관찰할 수가 있고, 정반사하는 빛을 볼 때는 특정 방향이 아니면 그 빛을 볼 수가 없다라고 기억해 둘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자, 이런 반사에서 자, 일단 빛에 관한 또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 빛의 삼원색이 있어. 자, 빛의 삼원색은 뭐가 삼원색이지? 자, 얘는 RGB가 빛의 삼원색이 되겠지. 이게 RGB야. 오케이? 자, 이게 RGB야. 이때 이 삼원색이 다 결합돼서 합성하는 걸 살펴보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합성되면 뭐가 되니? 노란색이 되지. 노란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빨간색과 자, 청색이 합성이 되면 뭐가 돼버리지? 자홍색. 이거 M을 시작하지? 이거 뭐라고 하지? 색깔이 누가? 자홍색. 아이씨. 안녕하세요. 이걸 쓰게 된다. 마음인데. 자, 그 다음에 녹색과 청색이 합성되버리면 얘는 뭐가 돼버려? 청록색, 사이언이 돼버리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변화돼요. 이 세 가지 색깔이 모두 다 합쳐지면 뭐가 되니? 자, RGB가 모두 합쳐지면 백색광이 돼버리겠지. 자, 이게 물체의 반사의 원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노란색 바나나에 노란색 비추면 당연히 노란색이 되겠지. 빨간색을 비추면 무슨 색으로 보일까? 초록색. 신선해 보이는 거야?
노란 바나나에다 빨간색 비치면 초록색이 보여? 검은색이 보여? 아니 빨간색. 빨간색이 보이겠지? 왜? 노란색 물질은 어떤 빛만 반사하는 아이야? 노란색 빛만을 반사하는 아이야. 노란색 빛은 자 색깔도 자체를 보면 파장 자체의 그런 색깔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두 가지 색이 합쳐서 노란색이 될 수도 있거든. 오케이? 자 이때 노란색에 빨간색을 비치면 빨간색의 파장대 빛들을 반사시켜 줄 수 있어서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네. 자 노란색 바나나에 파란색 빛을 비추면 무슨 색이 되지? 검은색이 돼버리지. 왜? 모든 빛을 다 흡수해버리고 반사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자 사과도 마찬가지야. 빨간색 사과에 빨간색 비추면 빨갛게 보이겠지? 노란색 비추면 빨간색 비치겠지? 자 녹색을 비치면 검은색이 되겠지. 자 빨간색 파장을 반사하는 녀석들을 찾아주는 얘기야. 그래서 다양한 과일 등의 여러 가지 빛들을 비췄을 때 나타나는 특성을 비교해 주자. 또 셀로판지의 역할은 같은 색깔의 빛만을 통과시켜주고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빛의 사문색에 대해서는 3단계 주제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얘야. 3단계 주제로도 활용할 수 있어. 이 얘기에 대해서 같이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거울과 렌즈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울에 대해서 네. 소윤이 안 왔고요. 정연이 안 왔어요. 소윤이랑 정연이요? 네. 소윤이. 강서희. 강서희? 강서윤이랑 걔는 문자 왔어요. 학교에서 빠진다고. 그다음에 경연이는 연락 안 해도 되실 거예요. 둘 빠졌지? 자 거울. 맨날 빠지니까 그지? 엄마도 스트레스 받으시지? 이제 전화드리면 또 빠졌네. 이 새끼 또 어디 됐지? 어디 화장실 있겠지? 자 그러면 거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물체예요. 자 빛을 반사하는 물체인데 먼저 평면 거울을 이야기해보자. 자 평면 거울에는 상은 어떤 상이 생기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오늘 상호생하고 면접 본 새끼 누구니? 네? 민준이하고 또 혼자야? 저쪽 반이야? 네. 너 혹시 전신고를 얘기했니? 네. 뒤질 새끼. 누가 180인 사람이 자기 몸을 다 보려면 전신고를 길이 얼마로 해야 되는 거야? 180cm 들어가는데. 네? 제가 보시는 너 아니야? 네? 혹시라고 했어? 아니 너 지금 안 했어? 했는데 잘 못했는데. 민준아 그러지 그랬어. 저는 180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요. 정답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니? 현서. 현서? 180 안 되잖아. 없네. 그렇지 나도 돼. 20cm 신발 신으면 다 될 것 같은데? 형질 빼고 다 될 것 같은데? 20cm 신발 신으면 다. 자, 네. 160은 넘어? 굿. 자, 미안해. 15cm? 15cm? 14cm? 네. 18cm? 10cm. 10cm? 구라친다고. 자, 그러면 평면 거울이 이한 상을 한번 작도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거울 앞에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자, 거울 앞에 있는 물체를 이 평면 거울을 통해서 관찰해 보기로 하죠. 평면 거울을 통해서 관찰해 보기로 할 거예요. 자, 반사되는 빛만을 관찰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쯤에 눈을 갖다 놓을까요? 자, 그렇다면 눈으로부터 법선을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빛은 모든 방향으로 다 갈 거야. 뻗어서, 그치?
그 중에 특별히 이 사이에 중간쯤 되는 곳으로 자 진행한 빛이 반사돼서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이때 이 사람은 이 빛이 어디서 온다고 느끼지? 연장. 자 여기 어디선가 오고 있다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자 한편 이 끝으로부터 나온 빛도 모든 방향으로 다 나타나게 될 텐데 자 얘 나타나는 빛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반사되겠지만 이 둘 사이의 거리에 자 약간 아래쪽에 곡선을 갖게 되고 이 곡선에 의해서 입사하는 광선 반사하는 광선의 각이 똑같다라는 관계를 갖고 자 이 물체를 인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빛이 어디서 온다라고 느껴? 뒤 어디선가 온다라고 느끼겠지.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나타내 봤더니 이 사람은 거울 속의 상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원래 크기와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니? 똑같게 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크기가 같은 옛날에는 좌우가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앞, 뒤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중학교 일부 선생님들은 좌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앞, 뒤가 바뀌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야. 분리해서 요즘 좌우가 바뀌었다라는 표현 안 써. 그래서 앞, 뒤가 바뀌어. 자, 똑바로 서 있는 물체에 대해서 상도 똑바로 서 있지? 정립. 허상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크기 같은 앞뒤가 바뀌어진 정립 허상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신거울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전신거울을 얘기해 보자. 옛날에 지훈이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할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지훈이가 이 모습이 아닌데 옛날 모습이야. 옛날에 진짜 이랬어. 호리병이에요. 너 호리병이었잖아. 호리호리 했잖아. 자, 이렇게 진리가 있었대요. 자, 키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150이었죠. 지금 지훈이 사람된 거야. 반토막이야? 반토막. 키는 쫙 크고 몸은 반토막. 자, 중학교 1학년 때 그랬지. 나 진짜 아니 나 서인이가 같은 같은 학교 그랬잖아. 이거는 몰랐어요. 1학년 때 몰라서 아까 신기한 동물을 볼 수 있었는데 매우 신기했는데 자 여기에 거울이 있다라고. 자 지훈이의 키는 얼마예요? 아직 H였대요. 자, 눈끝에서 머리끝까지의 높이가 얼마? H1이고요. 자, 눈끝에서 발끝까지의 높이를 뭐라고 할까? H2라고 하죠. 이렇게 볼륨은 있지만 그냥 막대기 모양이라고 생각해보자. 막대기 모양이라고 한다면 자, 눈을 통해서 머리끝을 바라볼 때는 자, 거의 절반쯤의 위치를 바라보게 되면 머리 끝에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 거리는 얼마가 되니? 2분의 H1이. 또 그 다음에 발끝을 보기 위해서는 자 정중앙쯤에 뭘 갖게 해야지? 곡선을 갖게 해야지. 곡선을 갖게 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빛은 발끝에서 나오는 빛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 거리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2분의 H2라고 합니다. 2분의 H2이기 때문에 자 이 거울의 높이 H는 2분의 H1 더하기 H2가 돼버리니까 이 거울의 높이는 얼마가 돼? 전체 키의 2분의 1이 되는 시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얼굴 거울도 있는데 얼굴 거울은 거의 안 내줘. 얼굴 거울은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물어보진 않을 거야. 보통은 상식으로 눈부터 귀끝까지의 거리만 필요하다라고 보면 돼. 아시겠어요? 눈에서 귀까지 거리만 갖다 놓으면 양쪽 눈 닫고 볼때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다라고 해. 자, 이번에는 구형 거울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구형거울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형거울은 구면의 일부가 반사면인 거울이에요. 그래서 구면의 안쪽이 반사면이면 오목거울, 구면의 바깥면이 반사면이면 볼록 거울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오목이가 복잡한 녀석들이었지. 자, 오목이가 복잡한데 어떻게 상이 그려지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자, 이쪽에 자, 구면이 있어요. 안쪽 면이 반사면이니까 얘는 무슨 거울이야? 오목 거울이야. 자, 오목 거울 물었더니 볼록 거울 대답하고 지랄도 아니지? 렌즈도 답하고 별짓 안 내면 이쪽 질문 받아가지고 똑바로 대답해 본 적 있는 사람? 아직 교과 질문 별로 없어서? 교과 질문이 면접 여러 번 한 사람들 교과 위주 질문들이 많이 나갈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수학 선생님들의 신뢰, 자소서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누더기 검사해야 돼, 진짜. 누더기 생기부 자소서 포스트잇 모른 척하네. 내가 생기부 자소서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포스트 받쳐가지고 누더기 만들려고 그랬지. 한 사람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는데 보여줘. 지금 없어요.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는데 미준이 보여줘. 저 집에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는데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빨리 손들어. 안 하는 사람. 야, 그럼 다 하는 사람 뭐야? 누더기가 뭐냐고? 네 생기부하고 자소서를 누더기 만들어 오라고 했잖아. 아니 형님이 한번더 못 들었어? 필기할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니? 포스트잇 넓은 거에다가 붙여서 다 붙여놓으라고 했잖아. 발전이 없더라. 여태까지 선생님 한 친구 중에서는 현서가 옛날부터 많이 입학하던 선배들 정도는 했어. 아주 잘한 건 아닌데 무난히 들어간 선배들이 한 정도에 가능했어. 자소서의 90%는 직거를 만들었어. 생기부가 깨져서 그렇지. 아주 약간 유리병으로 막 친 정도? 금이 쫙한 정도? 너희들이 진짜 면접하는 선생님들 면접 봤을 때 학교에 무시하는 거야. 야, 그 선생님들 다 박사학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야 대부분. 너네들한테 질문 설득이 안 한단 말이야. 니들이 대답이 다 어설플 수밖에 없어. 질문하면 그 선생님들은 어떤 요량까지 어떤 준비까지 다 해오는지 아니? 이거 교육 방침에 의해서 이야기 내지는 건데 면접관 선생님들은 즉흥적인 질문을 안 해. 하루에 인원수 제한해서 보는 이유가 그거야.
그 전날 그 다음날 보게 되는 면접 대상자 아이들 자소서부터 하나 다 읽어봐. 자기 과목만 읽지 않아. 다 읽어. 생기부 다 읽어. 그리고 질문을 날린단 말이야. 그럼 답을 이거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걸 물어봐야지. 이거 새끼 질문까지 그 안에다 다 표기해갖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를 답했을 때 그 다음 질문, 답 못했을 때 질문, 이것까지 다 써갖고 오셔.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야, 너희들. 근데 어설프게 지가 써놓고 이해도 못하고 가 면접 보겠다고? 해라. 언제까지? 월요일날 갖고 와서 검토. 안 하면 어떡할까? 다 나이 먹고 때리기는 그렇고 5,000원 빵 할까? 한 사람한테 5천원씩 주니? 어? 한 사람한테 5천원씩 주니? 한 사람하고 5,000원 어떻게 미친 새끼야. 5,000원 빵 하자. 면접 끝나고 합격자들만 회식 가게. 합격자들만 치킨 시켜 먹자고. 돈은 쫙뜩 내놓고 뚝 떨어져? 억울하겠다. 억울하면 존나 열심히 하겠지? 내가 학원에다 맡겨놨다가 나중에 치킨이라도 사갖고 갈 테니까 안 해오면 회차당 5,000원씩. 어때? 동의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 근데 규민이는 안 내도 되겠다. 맨날 택시비가 엄청나게 쓰거든. 저는 하루에 택시비 거의 한 25,000원, 30,000원 쓰지. 어? 쟤는 매일 교통비로 택시 20,000원씩 먹어. 규민이 제외. 그렇다고 안 하진 않는 친구니까. 오케이 5,000원? 강지훈 네? 5,000원 오케이? 3,000원. 지랄하네 씨. 내가 3,000원 갖고 누구 코에 발라. 너만 10번 낼 건데. 경제적 부담을 줘야지 빨리 하지. 자, 공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초점이 있어. 이 초점은 뭐를 초점이라고 하지? 무한대에서 빛이 왔을 때 한 점에 모이는 점이 생긴다라고 해. 물론 수학적이야. 나중에 여기 맺히지도 않아서 너무 멀리 가버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그려보자. 자, 상이 만약에 무한대 있다. 얘는 어떻게? 초점을 이렇게 지나가. 오케이? 자, 또 다른 위치로 가는 빛도 평행항역에 무한대에서 오면은 자, 어디를 지난다고? 초점을 지난다라고. 이것이 바로 초점이야. 그래서 물체가 자, 흔히 물체 거리를 A라고 하거든. 물체 거리를 A라고 하고 상 거리를 상의 거리를 B라고 한다면 자, A가 무한대일 때 B는 어디에 오게 됩니까? 초점 위치에 오게 된다. F는 초점 거리야. 이 거리를 F라고 하고 초점 거리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상의 크기가 얼마지? 점으로 나타나지. 상의 크기가 점으로 나타나는 자,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된대. 자, 그러면 다른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게 오목골이야. 빛을 모아주는 거울이지. 민준아, 네 옆에 있는 친구 머리통 한 대만 씌워줄래? 좀 졸지 마. 제발 졸지 마. 예. 또요? 서윤이하고 경연이. 당연히 안 사. 스피킹이라도 하구나. 어? 이름 잘 모르겠어. 철로 오셨어? 새로 오셨어. 자, 이 물체의 거리는 무한대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초점 거리의 2배보다는 더 큰 위치에 물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그리는 단계별로 한번 너네들이 잘
잘 생각해보면 정리가 돼.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 자, 지금 무한대 있을 때는 어디에 있다고? 초점에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초점이고 여기 초점이 되고 그 바깥쪽에 물체가 있어. 너무 크게 그리지 말자. 물체가 있어. 이 물체로부터 빛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평행하게 쭉 오는 녀석이 있어. 평행하게 쭉 오는 녀석은 반사의 어디를 지나?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쭉 직진해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는 녀석이 있어. 초점을 먼저 지나고 갈 수 있는 빛이 있지. 평행하게 온 녀석은 초점을 지나는데 그럼 먼저 초점을 지나면 어떻게 가야 될까? 얘하고 반대가 돼야 되겠지. 평행하게 가는 거야. 평행하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값이 또 있는데 얘는 자 거울의 공률 중심이야. 구의 중심이지 구심이라고 하는데 구심으로 쭉 간 녀석은 거울에 반사돼서 갔다가 되돌아오게 돼. 한 점에 만나네. 반사광선이 만났잖아. 반사한 녀석들이, 그치? 또 하나 더 있는데, 자, 거울의 중심으로 들어간 녀석은 대칭이 되게 반사가 되는데, 이 각도가 같게, 반사의 법칙과 같게 각계 반사가 되는데, 그래서 물체가 어디 생겼어? 여기 생겼어. 상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오케이? 그럼 상의 크기는 어디에 있지? 상의 크기는 EF보다는 작고 F보다는 큰 위치에 생기지. 여기까지 결론을 보자. 그러면 앞으로 보는 게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 무한대에서 점점 가까이 왔어. 어디까지? 초점 거리의 2배가 되기 전까지 왔어. 그랬더니 상은 점에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지면서 크기가 커지고 있는 거야. 이해해? 점점 물체가 가까이 오면 상은 점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초점 거리의 2배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해보자. 초점 거리의 2배가 되는 위치에 있다. 자, 여기에 물체가 딱 놓여 있어. 그러면 평행하게 간 I는 초점을 지나는데 자, 그 다음에 초점을 먼저 지나는 녀석은 평행하게 가는데 이 녀석이 거의 근축이라고 한다면 얘와 얘가 뭐가 되니? 삼각형 관계로 거의 닮은 관계가 되고요. 예. 그래서 상이 두 개만 그려볼게. 귀찮아서 상이 어디에 생겼어? 이 위치에 생겼대. 그래서 만약에 얘 위치가 자, 이 F1 위치에 생긴다면 상도 어디에 생기니? 이 F1 위치에 생긴다라고.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구나, 그치? 얘가 다가오면 상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야. 이해합니까?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을 축소된 도립 실상이라고 합니다. 축소된 도립 실상. 자, 얘는 크기가 같은 도립 실상이야.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안쪽에 왔다라고 할까? 자, 물체가 더 안쪽에 너무 많이 온 것 같아. 여기 그려질 것 같아. 불길한 얘가. 네, 그냥 가자. 자,
좀만 당기자. 아주 멀리 갈 것 같아서. 자, 얘가 이만큼의 물체가 있다라고. 자, 평행하게 들어간 녀석은 반사옥이 어떻게 되지? 초점을 지나야 되겠지. 초점을 지나야 돼. 에이, 대충 가자. 자, 그 다음에 초점을 먼저 지나는 아이가 있어. 초점을 먼저 지나는 아이는 어떻게 되니? 에게 거기 너무 커브를 심하게 그렸네. 자, 이렇게 자 들어온 녀석은 어떻게 되니? 초점거리보다 2배보다 먼 곳에 생겨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새로 그릴게. 공면으로 그리다 보니까 픽사리가 나. 컴퍼스 갖고 그리면 이런 일이 없는데. 자, 그냥 여기다 그릴게. 원하는 행복감을 위해서. 자, 여기에 물체가 있어. 물체는 어디에 있는 거야? F보다는 크고 EF보다는 어때? 작은 위치에 생겼어. 물체가 여기 있어. 자, 그러면 평행하게 유사한 녀석은 어떻게 되니? 반사 후에 초점을 지나지. 자, 초점을 지나가라고. 자, 그 다음에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이 있어.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이렇게 자꾸 슬픈 일이 생기지? 대충 그렇게. 이거보다 실제로 더 멀어. 내가 이 공면을 잘못 그려서 그래. 자, 얘는 초점거리 바깥쪽에 물체를 갖게 하는 거야. 평을 갖게 하는 거야. 이해해? 얘는 얘를 거꾸로 보자는 얘기야. 물체가 여기 있으면 창이 어디로? 여기로 온다는 얘기야. 이걸 나중에 광선 역진의 원리라고 해. 광선은 거꾸로 갈 때 똑같은 길을 따라서 되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깁니다. 물체가 어디에 생겨? EF보다 큰 영역에 생기고 크기가 커지, 확대돼. 돌이 실상이라고. 확대된 돌이 실상. 지훈아, 너 나가서 시장님하고 상담하고 가서 말씀드려. 제가 요즘 이렇게 잠이 많아졌죠? 아니긴 뭘 아냐? 다음 주에 너 평가서 쓸 거야? 엄청 잠이 나. 너 그런가 면접 시간에도 잔다고? 면접 중에도 졸고 있습니다. 내가? 빨리 가서 상담하고 와. 어? 가서 시장님, 저는 요즘에 잠이 많아졌을까요? 빨리 갈까? 도대체 한 번 들면 나갔다 오기 자동으로? 자, 한편.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이게 다가오다가 어디 왔대? 초점인 위치로 왔대. 자, 물체가 초점인 위치에 왔대요. 평행하게 온 녀석은 어떻게 돼? 초점을 지켜. 자, 그 다음에 얘는 초점을 먼저 지날 수가 없어서 거울의 중심으로 입사한 광선을 또 대칭이 되게 반사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반사해야 됩니다. 이 뭔가 굉장히 내가 잘 그리고 있구나. 자, 이렇게 되고 이때 두 광선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나란하다라고 해야 돼. 자, 여기에 간격이 똑같은 지점을 지나는 간격이거든.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야? 닮은 관계야. 그리고 이 방향과 이 방향, 여기 나타난 이 두 삼각형은
닮은 거 아니고 정확히 합동이지. 합동이고 나란한 변에 대해서 이거는 요각도가 똑같거든. 그래서 요 변이 서로 어때? 나란하게. 그래서 얘는 상이 맺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상이 어디에 간다? 무한대로 간다. 상이 맺히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가 기본적이야. 그래서 초점거리의 물체가 올 때까지는 이런 일이 생겨. 무한대에서 점점 오면 상의 크기는 초점에 있다가 초점에서 바깥쪽으로 가면서 점점 상의 크기가 어때? 커진다. 그리고 초점에 이르르자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케이? 상이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면 초점 안쪽에 있을 땐 상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두 개로 구분해 주면 돼. 초점거리 안쪽에 있을 때는 점점 다가올수록 물체가 다가올수록 상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도립 실상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거울로부터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상이 생기고, 자 그리고 초점거리 안쪽에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초점거리 안쪽에 물체가 왔대. 이 물체가 오면 얘는 평행하게 입상 방선을 어떻게 초점을 지난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 다음에 초점을 먼저 지나는 방선이 있어야 되는데 초점을 지나지 못하니까 이쪽에서 나간 비스는 자 어떻게 돼? 반사를 한대. 자, 이렇게 반사해 버리면 이 두 반사 방선은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 안 만날 때는 반사 방선의 연장선을 보여준다고. 자, 반사 방선의 연장선을 보여서 연장선이 만나는 곳에 뭐가 만들어졌지? 상이 만들어졌어. 자, 얘는 원래 크기보다 커졌니 작아졌니? 커졌지. 그래서 확대돼. 정립 호상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확대된 정립 호상이 생겼다. 이해합니까? 확대된 정립 호상이 생겼다라고 해. 자, 그래서 자 오목고배의 상은 자 무한대에 있던 물체는 무한된 물체는 반사 후의 초점의 크기가 0인 상을 갖습니다. 점의 모양의 상을 갖고 물체가 점점 거울로 다가올수록 초점에서 바깥쪽으로 점점 멀어지고 상의 크기는 커집니다. 자, 이때 상은 도립 실상이 나타나고 거꾸로선 실상이 나타나고 초점에 이르러서 상이 맺히지 않고 초점거리보다 안쪽에 있을 때는 자 원래 크기보다 커진 정립 호상이 생깁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목거리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오목거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이쪽에 오목이가 있다. 자, 오목이는 가짜 초점이 있어. 실제 광선이 모이지 않고 얘는 자 무한대에서 온 빛은 한 점에서 나온 것처럼 퍼져나간다라고 얘기했지. 한 점에서 나온 것처럼 퍼져나간대. 자, 그거를 퍼져나가는 한 점을 얘는 퍼초점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어떤 물체가 있대. 자, 어떤 물체가 있어. 이 물체에 대한 상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평행하게 입상 광선은요 마치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자 발산해 버리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 초점을 향해서 들어가던 빛이 있었어. 자, 이 초점을 향해서 들어가던 빛은 반사 후에 평행하게 반사가 되어진대. 반사 광선이 만나? 안 만나지. 이때 반사 광선의 연장선을 보면 한 점에 모이게 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뭐가 돼? 이게 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자 거울의 안쪽에, 거울의 안에는 실제 물체가 갈 수 없는 영역이지, 빛이 안 가는 영역이지. 그럼 이렇게 생긴 상은 가짜 상이란 말이야.
오케이? 얘도 거울의 안쪽에 생겼잖아. 가짜 상이야. 그래서 호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거울의 안쪽에 자 축소된 정립 호상을 만들었는데 자 얘는 유리한 게 있어. 거울 크기가 작은 대신에 작게 보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많이 보여줘. 오케이? 그래서 감시하는 거울 등으로 많이 이용할 수가 있어.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좀 촌스러운 슈퍼마켓 가보면 구탱이에 거울 붙여놓은 집들이 있어. 문방구 같은데. 요즘에 웬만하면 CC로 바꿨지. 웬만하면 CCTV 다 바꿨는데 아직도 가끔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버스의 뒷출입문 쪽에 보면 또 얘가 또 달려 있어. 그 다음에 도로가 꺾어진 길에 구퉁이에 하나 세워져 있어. 아파트 입구 같은데 갑자기 그 커브 도는데 세워져 있어.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커브길에 얘를 갖다 붙여놨어. 또 어디에 있지? 엄마 아빠 차에 있잖아. 사이드 미러 보면 뭐라고 써있니? 글자가 써있거든. 뭐라고 써있어?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더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넓은 지역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울을 많이 이용하고. 아시겠어요? 반면에 이 거울은 어디에 이용할까? 컴팩트 엄마 화장품 컴팩트 어디는 다른 남자들이 있다며 요즘. 아니 말고 컴팩트 받은 애들인데 그래갖고 컴팩트 뚜껑을 열면 거울에 보는 모습이 내 모습보다 약간 크게 보이거든. 그게 바로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울들이 있다고. 자 이번에는 렌즈로 가보도록 하자. 이거 만약에 질문 못했다는 사람 나오면 뒤져. 알겠니? 알겠어요? 이게 1학년 과정인데 너네들 생기부 니네들 쓰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다 있어. 거의 다 90% 학생들에게 다 써주셔. 거울과 블록거리의 상을 잘 이해하고 렌즈에 대한 상의 작도를 잘 할 수 있음 뭐 이딴 식으로 다 써있단 말이야. 항상 그랬지. 2단계는 진입파악이라고.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누더기 쓰라는 게 그거야. 이런 걸 쓰라는 얘기야. 생기부에서 교과서 특혜 다 있어. 그 다음에 엉뚱한 내용은 다 있다. 오늘 현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질문에 수학 자소서인데 물리 내용이야. 생물도 관계돼 있어.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자기 과목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자소서 생기부 전반 다 질문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질문에 너네들한테 하는 게 10분의 1도 못하고 있어. 근데 평가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빈칸이 많지. 무슨 빈칸이 많이? 질문 못한 빈칸. 그 정도 질문이 작년 선배들까지 했던 질문들 수준으로 그만큼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 다. 그것도 교과라고 썼지만 다 생기부 세특이야 대부분. 생기부 세특에다 약간 플러스 하거나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작년에 합격했던 선배들은 그 정도는 그냥 알달달달 했어 초반부터. 너네는 뭐야? 좀 심한 거 같지? 형준이 너 요즘 고치라고 하는데 안 고치는 거 되게 많다며. 선생님들끼리 뒷담 멈췄다. 수학 선생님들이 너 이거 고쳐봐 하는데 안 고치는 거 되게 많다며. 죽어도 안 고친다며. 이거 해봐 그러는데 안 한다며. 너 전무님하고 면접 몇 번 봤니? 2번? 소리 아직 안 들으셨어? 지적당한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지적당하고 그 다음에 고쳐서 말했어? 이런 놈들이 울어. 선생님들이 체크해놨다가 잘못하고 또 질문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 소리 지르지. 이 새끼야! 빨리 고쳐놔. 홍준아, 게으르면 안 돼.
니네 잘 되라고 하지 뭐 선생님들 잘 되라고 하겠냐? 내가 봐서 차라리 내가 바꿔 들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렌즈를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렌즈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어요. 볼록 렌즈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렌즈를 볼록 렌즈, 오목 렌즈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얇은 렌즈가 오목 렌즈야. 두 개의 차이를 갖고 볼록 렌즈, 오목 렌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볼록이가 기준이야, 얘. 볼록이 기준. 자, 볼록 렌즈는 편의상 한번 구조라는 걸로 해서 쌤은 이렇게 그릴게요. 얘가 볼록이야. 원래는 볼록 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렸어. 자, 이때 초점이 있는데 얘들은 양쪽의 초점 거리가 똑같아 항상. 오케이? 양쪽의 초점 거리는 항상 똑같아. 형태 상관없이 볼록이는 볼록평이는 집어넣으면 초점은 똑같다는 얘기. 양쪽이 다 똑같아. 자, 이때 초점 거리 두 배보다 먼 쪽에 무한대로 두고서 자, 얘는 무한대인 곳에서 빛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한대인 곳에서 빛이 오게 되면 얘는 항상 어떻게 되니? 초점에 맺히겠지. 자, 얘는 상이 초점에 맺힌다라고 해서 상이 초점에 있다. 오케이? 자, 얘를 초점이라고 한다. 상의 크기는 0이다. 점이다. 자, 이번에는 자, EF보다 먼 쪽에 상이 있다라고 해요. 물체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상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기본은 이거야. 평행하게 오면은 어디로 간다? 초점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얘도 초점을 이용하는데 초점을 먼저 지나는 녀석은 평행하게 지나간다. 자, 그 다음에 저의 렌즈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 똑바로 가요. 그래서 이곳에 상을 갖게 합니다. 이곳에 상을 갖게 합니다. 자, 물체가 A가 EF보다 초점거리 두 배보다 멀었더니 상은 어디에 생기고 있지? 상은 초점보다는 멀고 자, 그리고 초점의 두 배보다는 작은 영역에 생긴 거예요. 얘도 살펴보니까 이거야. 점점 얘가 다가올수록 초점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돌이 실상으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축소된 돌이 실상으로. 다가올수록 초점에서 퍼져나가는 거니까 점점 어떻게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 유민아, 핵심이 아파. 작게. 자, 그러면 요걸 써보면 주인이 너 청량이라고 그랬니? 연성? 옛날 연성이 꼭 풍미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옛날에 정원이 인천가고 63명 할 때 쟤네 학교에서 많이 갈 때 한 8명 갔었는데 2박 8명, 한과형 한두 명. 요즘은 그냥 꼴통 됐지. 애들 공부 안 하지. 그치? 김윤희 빼고 다 안 하지. 웬만하면 안 하지. 내가 전에 그 얘기 해줬냐? 시그마다 다리 꺾이네? 쟤네 선배. 연성 중학. 니네 한 10몇 년 선배 중에 학교 체육대회 때 씨름이 있었는데 씨름인데 반 예선전에서 삿바 싸움을 한 거야. 자, 오른발 세워 일어서 하는 순간에
상대편 아이가 갑자기 뚜둑 하더니 뚜둑 소리가 들렸대. 했는데 허벅지뼈가 우리 인체 중에 가장 단단한 뼈거든. 동시에 두 개가 부러진 거야. 민준이한테 그래서 체육하다 말고 엠브란스 와가고 싣고 가고 얘는 시름하다 말고 뻥치잖아. 근데 미안하잖아. 그래갖고 과일빵을 들고 사과하러 가. 학원에 빠졌더라고. 그리고 왜 학원 빠졌어? 그랬더니 다 쟤네 선배였거든. 선생님 오늘 걔 사고 쳤어요. 무슨 사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체육대 예선 실험 대회 하는데 상대편 아이 두 다리를 다 부러뜨렸어요. 종아리, 허벅지는 얼마나 부러져요. 원시인들이 다른 동물 잡을 때 동물 허벅지 뼈 쓴단 말이야. 그거 갖고 망치, 도끼 이런 걸 쓴단 말이야. 근데 그 뼈를 부러뜨린 거야. 민준이가 자, 왜 민준이가 끌고 왔다고? 자, 이번에는 어디까지 왔니? 초점거리 2배까지 왔다. 초점거리 2배까지 왔대. 자, 초점거리 2배까지 오면 평행하경 BC 어떻게 됩니까? 초점을 지나지요. 초점을 먼저 지나는 빛이 있었어요. 초점을 먼저 지나는 빛이 평행하게 가서 자 여기에 뭘 맺혔대? 상을 맺혔대요. 이 상이 생기는 곳이 바로 이 F가 되는 위치가 돼요. 그래서 자 물체의 거리가 이 F일 때는 상의 거리도 얼마가 되니? 2F가 돼버리고 크기가 같은 돌입 실상이야. 크기가 같은 돌입 실상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초점과 초점거리 2배 사이에 위치가 있을 때를 물체가 이곳에 있었다. 자, 평행하게 들어간 빛은 초점을 지나요. 자, 그리고 초점을 먼저 지나는 빛이 있고. 자, 초점을 먼저 지나는 빛은 자, 평행하게 진행. 그랬더니 자, 진행하는 광선이 서로 만나서 뭘 만들어주니까 상을 만들어줍니다. 얘는 뭐가 돼? 확대된 조립 실상. 확대된 조립 실상. 그래서 확대된 조립 실상.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번에는 쟤도 표시를 해주자. 물체가 어디에 있는 거야? 물체가 자, 초점거리 2배보다는 작고 초점보다는 큰 위치지. 자, 그때 상의 위치는 어디에 생겼어? 상의 위치는 초점거리 2배보다 큰 위치에 생긴 거야. 얘도 보니까 무한대에서 점점 다가왔어. 다가오면서 상은 조립 실상이 생기는데 점에서 시작해서 점점 크기가 커진 거야. 그럼 초점에 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초점에 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상이 뿅 하고 상하돼야 되겠지. 상이 상하되는 거를 보자. 자, 초점의 물체가 평행하게 들어간 광선은 자, 초점을 지나야
초점을 먼저 지나는 광선은 계속 직진해. 얘와 얘가 합동이지. 맞아? 얘와 얘가 합동이야. 오케이? 각도 관계 다 똑같아서 얘는 뭐가 돼? 서로 평행하게 돼. 그래서 얘는 자 물체의 위치가 초점에 있을 때, 물체 위치가 초점에 있을 때 상은 어디에 생겨?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초점 안쪽으로 돌아갈 때, 초점보다 안쪽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 초점이 있고 여기도 초점이 있고, 자 물체가 초점 안쪽으로 있어.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은 어떻게 된다고? 초점을 지나야 되겠지. 자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하는 빛은 이쪽에 평행하게 가야 되겠지. 안 만나네? 안 만나. 빛은 앞쪽으로 진행했는데 얘는 자 뒤쪽 연장선상에 만나는 곳이 생겼네. 이곳이 바로 뭐가 돼? 상이 생기는 곳이야. 여기 빛이 지나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상이 생길 수 있어? 없어? 없어. 허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확대돼. 정립 허상이 생긴다. 아시겠죠? 이게 자 물체의 위치가 초점거리보다 작은 곳에 생기는 거야. 거울하고 구조가 똑같지? 그지? 다가올수록 점점 상이 도립상으로 커지고 있고, 그러다 초점에 도달하니까 무한대로 자 상에 가면서 얘는 어때? 보이지 않게 되지. 그리고 초점거리 안쪽에 있을 때는 전일 허상을 만들어주는 남은 것까지 똑같아. 자 이번에는 자 오목렌즈를 한번 살펴보자. 자 오목렌즈는 이렇게 표시해줘. 자 얘는 허초점을 갖고 빛이 오면 한 점에서 발산하는 것처럼 굴절해서 나가게 돼. 지훈아 이름이 하지 말까. 자 어디든 상관없어 빛은. 자 얘는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자 여기가 허초점이거든. 허초점에서 나가는 것처럼 가버려. 자 그리고 자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그냥 직진해버려. 자 그리고 허초점을 향해서 입사하는 광선은 자 불조 위에 어떻게 돼? 평행하게 가. 불조의 광선이 안 만나네? 안 만나는데 불조의 광선의 연장선 그려주니까 여기에서 만났다. 얘는 뭐가 돼? 축소된 정립 허상이 생깁니다. 어느 위치냐? 홀로거울에서 축소된 정립 허상이 생겼잖아. 다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거울과 렌즈의 작도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정리해 놓으면 쉬워. 1학년 때 배워서 정신없이 배워서 이게 또 코로나 중심이었구나. 배우는 둥 마는 둥 해서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요령에 의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둘 다 오목볼과 폴록 렌즈는 무한대에서 놓게 되면 초점 위치의 점으로 상이 생기고, 자 점점점 물체가 거울 또는 렌즈로 다가옴에 따라 상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도립 실상이 생기고, 자 그러다가 초점에 도달하는 순간에 상이 무한대로 가면서 상이 생기지 않고, 자 그리고 초점보다 안쪽에 오게 될 때는 정립 허상이 만들어질 때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긴다. 자 그리고 폴록 거울과 오목 렌즈는 물체의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항상 정립 허상이 생긴다라고 기억을 해주자. 오케이? 축소된 정립 허상이 생긴다라고 기억을 해줍시다. 자 거울 렌즈 등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이건 정리 잘 해놔야 돼.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야.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또 지구과학 중에서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또 자주 물어봐. 실제 몇 년 전에 인간 문제 얘기했었지. 오전에 체육 시간에 체육하고 있는데 달이 보일 때 어느 쪽 하늘에 무슨 달 이런 거. 어느 쪽 하늘에 무슨 달? 서쪽 하늘에 하얀 달이 보인다라고 있고 그 중에는 오후 시간에 보는 달은 동쪽 하늘에 상현 달을 봅니다. 네.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좀 까먹어. 순간 까먹어서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생기부 조심해서 보고 진짜 유명한 책들 읽은 게 있다면 내용 파악해 두셔야 된다는 거야. 이기적인 유전자. 이기적인 유전자. 넌 충교세. 너 왜? 누가 저자라고? 코스모스. 제레미. 제레미. 제레미? 야, 저렇게 기억력이 개똥이냐? 네가 나 알려줬어. 제럴드 다이아몬드라고. 제럴드 다이아몬드. 제레미. 자, 질문. 특히 중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얘기하지만 우리 여자쌤이야. 우리 여자쌤인데 되게 세심하단 말이야. 여자쌤들이 세심해. 그래서 구석구석 올해 바뀌셔갖고 올해 처음 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 되게 세심하게 보실 거야. 몇 년이 다 아주 열심히 하시라고 되게 면접관이 공개돼요. 면접관이 공개돼요. 그게 안 되지. 그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비선 라인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지. 학교에 진학당한 선생님들이 계셔. 홈페이지를 많이 알아볼 수 있어. 그때랑 영재원에서 친구를 조사하는. 네 영재원 선생님 내가 모르지. 내가 네 영재원 안 닿는데 어떻게 하니? 근데 그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막 얘기 나오는데 면접 태도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방문할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친구들이 때문에 예? 이런 친구들이 때문에 뒤져. 뭐라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말을 할 때 입모양을 똑바로 갖추어 갖고 이야기하면은 소리가 똑바로 나와. 근데 너네들이 마스크 쓰니까 오늘 이런단 말이야. 옹알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발표도 좋고 다 좋은데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입모양을 똑바로 갖춰서 얘기하는 습관을 한 달 동안 가져. 아마 2달 정도. 말을 할 때 의식적으로 아이웨오 할 때 쓰는 입모양을 똑바로 갖춰서 얘기하는 연습을 해. 말 전달이 잘 안 된다고 지적받은 사람도 가끔 있을 거야. 아니면 소리가 작다고 하든지. 그리고 지훈이는 복식호흡을 좀 배워. 쟤는 성경만 급해서 숨 안 쉬고 대답하다 보니까 나중에 숨이 몰려. 진짜 쟤 숨 안 쉬고 대답해. 한마디 다 하려고. 숨 쉬면서 해. 나중에 네가 숨 넘어서 답을 못 하잖아. 나중에 이러고 있어. 그래서 호흡하고 말하는 거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